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예고했던 대로 언론인가 기레기인가 해서 오늘은 세 기관 한결의 경향, 그리고 여러분들이 약간 의외로 생각하겠지만 동아의 그 상저질 칼럼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발췌해보기나마 함께 읽으면서 비판, 지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간을 따로 만든 이유는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을 시간도 없고 또 이 생업에 바쁜 나머지 이런 것들의 이제 제목만 이제 훑어보고 오해를 하시는 수가 많아요. 자, 여러분들 요즘 그 한국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매체라고도 할 수 없는 것 중에서 이 더탐사와 김어준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 아이들의 70% 이상은 수준이 그냥 더탐사 그리고 김어준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거기를 근거로 해가지고 말을 하다가 실수하고 그러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김의겸, 장경태, 그리고 최근에는 또 박용진이가 또 그 더탐사인가 그걸 근거로 한동훈에게 대들다가 뉴스타파, 네, 그렇습니다. 뉴스타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 논의거리도 안 되고 그나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이제 그 YTN, KBS, MBC 이것들은 이제 그 정상화 차츰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대로 뉴스타파, 더탐사, 김어준의 무슨 뭐 겸손은 힘들단가 뭔가 이런 것들은 기레기 축에도 못 들고 그나마 제가 오늘 좀 대우를 해가지고 기레기의 반열에 한겨레와 경향 그리고 요즘 이상한 칼럼을 쓰고 있는 두 명의 칼럼니스트를 칼럼을 허용하고 있는 동아까지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이제 고운말로 해가지고 진영논리라는 말을 써요. 진영논리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 지금 입장에서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그 미래의 그 밝음과 어두움을 좌우하는 관건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자, 여러분들 이 언론이라고 하는 것들은 정의를 추구해서는 안 돼요. 우리 같은 유튜브는 정의도 추구했다가 사실 팩트도 추구했다가 제멋대로 추구해도 되지만 이른바 언론이라고 하는 것들은 정의를 추구하다 보면 이건 주관적 편견에 빠져요. 객관적 사실, 뭐 보통 하는 말로 팩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것이 언론의 본령입니다. 따라서 언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팩트, 객관적 사실을 추구할 경우에 진영 논리도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오늘은 그 한겨레부터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뭐 길게 멀리 갈 필요도 없이 한겨레는 윤석열 그 검찰총장 당시 윤석열 총장이 원주 성접대 별장에 있었다는 허위 보도를 냈다가 윤석열이 고소를 하니까 돈 없는 이 한겨레, 돈 있는 조선일보와 돈 없는 한겨레. 옛날에는 돈 있는 조선일보의 폐해가 심하다고 했는데 요즘 돈 없는 조선일보, 한겨레의 폐해가 아주 심합니다. 사과하고 정정 보도까지 냈죠. 자, 여러분들 물론 그 언론사에서 칼럼니스트의 칼럼까지를 다 간섭할 수는 없다고는 하지만 그런 칼럼니스트를 선정하는 게 그 언론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정에서부터 그 언론사 측의 그 의도가 들어가는 거고 사실 그런
칼럼을 쓴 전문가라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언론사 편집데스크에서 걸렀는데도 이렇게 저수준의 칼럼이 양산될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 요즘 이른바 한국에서 진보를 추구한다는 언론들의 아주 상저질 수준을 단박에 알 수가 있습니다. 한겨레는 말입니다. 이덕일류의 역사를 중시하면서 자기들이 아주 이렇게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역사 의식을 갖고 있는 줄 알아요. 이덕일이야말로 입으로만 반일을 하면서 식민사관에 빠져있는 대표적인 사람이라는 점에서 배가 크죠. 그러니까 한겨레 수준이 이덕이라고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덕이 책만 나오면 한겨레에서 이제 호평을 하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야말로 더 치명적인 왜곡이에요. 이덕일이는 조선 역사를 너무 몰라요. 노론에 대해서도 모르고, 당파에 대해서도 모르고, 붕당에 대해서도 모르고, 조선 말기에 대해서도 모르고, 광해군에 대해서도 모르면서 아는 체 하면서 자기가 이 주체적인 역사관을, 이덕일이는 또 환빠예요. 어느 면에서는. 이 정도의 역사의식을 갖고 있는 게 한겨레야.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덕일이 이제 칼럼을 연재하기 시작하자, 역사학자 오학령, 우리가 백권대학에도 나오는 그 조선의 힘의 저자죠. 정면으로 이제 반박하는 것을 투고하면서 이덕일이가 얼마나 껍데기뿐인가를 이제 털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한 두세 번 그 글을 실어주다가 아예 연재 이 프로그램을 없애버렸어요. 그야말로 바로 제가 그때 그 유심히 봤는데, 조선 역사에 대한 진단은, 이건 오학령 교수의 진단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정확하고, 한영우 교수의 조선 역사 진단도 상당히 역사적 팩트에 부합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이덕일류의 역사 진단이야말로 가장 왜곡이 교묘해가지고 더 해롭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말입니다. 한겨레는 극단적으로 페미니즘에 경도된 보도를 많이 해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느꼈을 거예요. 그러면서 특히 정의진이라는 그 엉터리 여성학자를 이제 아주 키워준 것도 한겨레인데, 한겨레가 키운다고 해서 절대 안 커요. 옛날에 조선일보가 횡포를 많이 부릴 때는 우리가 키워주는데 지가 안 크고 배겨? 이런 말들을 조선일보에서 했다고 하는데, 한겨레에서 암만 키워줘봐야 안 커요. 정의진이 지금 어디 갔어요? 아주 극단적인 페미니스트 남성 혐오주의자죠. 그런데 정말로 아이러니하게도 한겨레 경영진에는 여성이 한 명도 없습니다. 네. 한 명도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한겨레에 근무하는 이 직원의 평균 연봉도 남성과 여성이 심하게 차이 납니다. 1,100만 원이나 차이 나요. 네. 4,800만 원인데 3,700만 원. 이렇게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실력 없는 진보 한겨레라 그겁니다. 이러면서 온갖 깨끗한 쟁하면서 삼성한테 온갖 아분해가지고 삼성그룹 장충기한테 막 그냥 이 환심을 사는, 당시 황충현이 한겨레 이사가 삼성 측에 막 이 아부하는 문자를 보냈던 것이 이제 이렇게 드러났던
불렸던 적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거 그 중에 하나만 소개할게요. 그 정某某 실장, 온라인 부문장, 경제 에디터 안공공, 사회 에디터 김땡땡, 사회정책부는 사회정책팀으로 축소됐습니다. 이걸 삼성 측에 알려주는 거야. 자, 그런데 사회정책부가 사회정책팀으로 축소됐다는 말을 왜 하겠어, 삼성 측에. 바로 이 사회정책부가 삼성의 백혈병 기사를 쓰던 그런 부서였거든요. 그러면 그게 축소됐다. 이걸 삼성한테 알려주는 거야. 이거야말로 아주 아부죠. 자,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되니까 황충현이가 무슨 한겨레를 떠나서 퇴사했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시내 21 부사장으로 이 복귀를 시켰어요. 이런 식으로 한겨레는 아주 많은, 그리고 한겨레 기자 마약 먹고 그 다음에 뭐 기자들끼리 싸워가지고 사람 죽고 막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한겨레 무슨 뭐 지국장인가 뭔가 하는 애들 저 뭐 찜질방에서 막 성추행하고 막 이런 것도 나왔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한겨레는 신문 부수 부풀리기까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들켜가지고 30%가량 부수를 부풀렸던 적이 있는데요. 자,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이 칼럼들을 같이 읽으시면서 그냥 좀 빠른 속도로 이런 칼럼들, 최소한도 이런 칼럼들에는 여러분들이 오염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전문을 여러분들에게 보일 수는 없고 제가 이제 발췌해가지고 좀 빠른 속도로 같이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겨레와 경향, 그리고 동아에 게재된 그 저질 칼럼들, 여러분과 함께 빠른 속도로 읽으면서 이 칼럼들이 얼마나 오류투성이고 무리와 강변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현실과 사실의 왜곡이 있는지 이걸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선정된 칼럼들은 최근 한 달 전부터 한 5, 6개월 전까지의 칼럼을 고른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엊그저께의 칼럼은 지금 보기에 그 칼럼이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물론 알 수도 있지만 그 칼럼이 얼마나 무책임한 칼럼인가는 한두 달 정도 지났을 때 드러나는 게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오래된 것을 할 필요는 없겠죠.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비판의 대상으로 삼을 칼럼은 한겨레 신영전 칼럼인데, 이 신영전은 한양의대 교수입니다. 칼럼의 제목이 지옥이 비었다, 악마들은 모두 여기에 있다 해서 지난달 8월 21일자 칼럼입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템페스트에서 왕자 퍼디난드가 폭풍우 속에서 외친 말이다. 지옥이 비었다, 악마들은 모두 여기에 있다. 하지만 이제 아직 다 안 읽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말은 다음과 같이 수정돼야 한다. 여기가 지옥이다, 악마들은 모두 여기에 있다. 자, 지금 이 한국의 노동 현실을 지옥이라고 얘기하고 이들에게 많은 노동을 시키는 사람들을 악마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셰익스피어하고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이 한국에서 이 진보주의자들의 공통점은 유럽을 추앙하는 이 모양주의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역사관은 정상적일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 봅시다. 단테의 신공, 이 모양주의. 단테의 신공하고 지금 한국의 노동현실하고 뭔 상관이 있어? 음욕, 식탐, 탐욕, 분노, 이단, 폭력, 사기, 배신을 저지른 이들로 가득 차 있다. 벌레, 폭력, 폭염이 만연한다. 이 지옥의 풍경이 익숙하게 느껴지는 것은 나만, 지금 한국의 노동현실을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이 지옥과 지금 같이 수평 비교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곳은 악마뿐만 아니라 착한 이들도 있다. 하나만 한 얘기.
신곡의 2단 지옥에선 죄가 중할수록 화염 온도가 올라가지만 이곳에선 힘이 약한 사람일수록 더 뜨거운 폭염 속에서 오래 일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곳은 지옥보다 더한 지옥이다. 자, 여러분 이게 현실적으로 실감이 답니까? 아니요. 이저 원래 대학 교수들 중에서 예능대 교수하고 의대 교수들 때문에 민주화가 안 된다는 옛날 말이 있는데 저는 맞다고 봐요. 네. 자, 그 다음 봅시다. 이 지옥에선 직원들에게 비상근무를 명령하고 자신은 골프장에서 나이스 샷을 외치는 이가 도지사를 하고 국민 대부분이 반대하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지지하는 이가 대통령을 한다. 이게 글입니까? 요즘 공직자들 골프장 한번 갔다가 심지어는 골프 연습장 갔다가 도지사가 무슨 일 보지 않고 골프 연습장 그것도 맞는 시간도 아닌데 그런 걸로 공격당하는 세상에서 어떤 도지사가 직원들한테 비상근무를 명령하고 자기는 골프장에 가서 나이스 샷을 외쳐요. 사실의 왜곡. 뜬금없이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지지하는 이가 대통령을 한다? 노동 얘기인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대관절, 신영전이. 자, 그 다음 보세요. 이게 한겨레 칼럼이에요.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 다섯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우리의 생활은 전쟁과도 같았다.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다. 그러고 보니 40여 년 전 소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주인공 가족도 지옥에 살았다. 40년 전 조세희의 난소공하고 지금이 지금 같이 얘기돼야 될 때입니까? 아니요. 난소공이 그 시대적 의미가 있는 소설이지만 이런 소설은 명작은 아니에요. 문제작이지. 신곡의 지옥 입구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쓰여 있다. 모든 희망을 버려라. 들어오는 그대들이여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곳이 지옥이란 말이다. 지금 이곳이 지옥이다. 악마는 모두 여기에 있다. 저는 대학 교수하고 의사 헤쳐먹으면서 편하게 지내면서 무슨 이런 말로 노동자들 편에 서가지고 그 노동자들에게 환심이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이중성. 신영전이 어떤 아파트에 살고 또는 어떤 집에 살고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알지를 못해도 뻔하지 않습니까? 의대 교수. 이게 한겨레 칼럼의 수준이에요. 그 다음 봅시다. 이번엔 경향 칼럼입니다. 얘들 다 지옥이래. 도덕이 무너진 사회 해가지고 최성룡이라는 청년 연구자. 이게 뭐야, 청년 연구자가? 청년을 연구하는 청년이라는 얘기. 이것도 8월 20일 거예요. 과거 강남 좌파론이 유행할 때. 뭘 강남 좌파론이 유행해? 강준만이가 그냥 강남 좌파, 송파 살았던 조국을 강남 좌파라고 했지. 한 번도 강남에 산 적이 없잖아. 그에 대한 반박 논리로 도덕주의라는 개념이 등장. 자, 보세요. 강남 좌파가 유행할 때 강남 좌파를 반박하는 논리로 도덕주의 개념이 등장해? 도덕주의가 옛날부터 있어요. 언제부터 있었던 건데, 진보적이라고 해서 강남에 살면 안 되냐? 그것은 개인에 대한 과도한 도덕적 요구라는 것이었다. 이건 그나마 이제 말은 안 되는 건 아닌데, 태관절, 무슨 말이야, 이게. 강남 좌파가 유행할 때 반박 논리로 도덕주의가 등장했어? 등장했다는 건 처음 나왔다는 얘기 아니야. 이런 무식한, 그 다음 보세요. 서로가 서로에게 지옥인 사회에서 시민들이 지키고 따라야 할 도덕은 무력할 때 서로가 서로에게 지옥인 사회예요, 이 사회가. 너네 집이나 그런 모양이다, 내가 볼 때는. 교사를 믿지 못하는 학부모는 자식을 볼모로 잡힌 것처럼 느끼며 교사를 통제해 자식이 어떤 불이익도 겪지 않도록 악다구리를 씁니다. 아주 일부의 사실을 전체로 일반화시키는 성급한 일반화입니다. 이런 사태를 해결해야 할 엘리트들은 공적인 책임을 지는 대신 그 책임을 아래로 전가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대관절. 그리고 이제 잼버리가 나와요. 새만금 잼버리 사태는 엘리트들이 무책임이 어떻게 시스템을 마비시키는지를 보여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게다가 또 나아가 끊이지 않는 흉기난동 사건과 살인 예고는 인류의 가장 기본적인 도덕적 규범인 살인의 금지까지도 의문에 붙이고 문장이 안 되잖아요. 살인의 금지까지도 의문에 붙이고 있다. 그 대란절 잼버리 얘기하다가 흉기난동하다가 그 다음에 살인의 금지라는 도덕적 규범. 여러분들. 자, 그 다음 봅시다. 막말에 가까운 윤석열 대통령. 여기에 갑자기 이제 도덕주의 얘기가 나오다가 막말에 가까운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가 나와요. 도덕 붕괴에 정점을 찍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가 도덕 붕괴에 정점을 찍었대. 자, 민주주의, 인권, 진보라는 단어에는 식민지와 독재라는 이름의 야만과 폭력의 역사에 대항해 시민들이 서로를 신뢰하고 살아가려는 사회를 만들고자 했던 몸부림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다. 민주주의, 인권, 진보 여기에 그야말로 폭력의 역사에 대항해 좋은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몸부림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어. 민주주의, 인권, 진보 이런 말들은 다 그냥 추상적 개념이에요. 이는 한국 사회가 성취해온 도덕 그 자체다. 근데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 인권, 진보를 공산 전체주의라 온on한 것은 도덕의 부정이다. 이거 완전히 왜곡 아니에요? 윤 대통령의 경축사는 공산 전체주의를 신봉하는 자들이 민주주의, 인권운동과 진보를 가장해서 행동한다. 이 말이 좀 강한 말로 들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가 공산 전체주의를 가장해가지고 이런 짓거리를 안 하는 사람 같으면 당혹스러워할 필요가 없어. 거기에 딱 해당되니까 당혹스러운 거야. 그리고 윤 대통령은 공산 전체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로 가장했다고 했지. 뭘 이걸 곧장 이렇게 등식화시켰어. 도덕이라는 단어가 고리타분하게 들린다면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야 대관절. 하지만 오늘날 도덕은 낯설고 생소한 단어 같아. 뭘 도덕이 낯설고 생소해. 너나 그러는 모양이다. 네 마누라하고 네 자식들하고. 그런 사회에서는 SPC 노동자가 또 사망해도 노동운동이 문제고 여성이 거리에서 또 죽어도 여성가족부는 폐지다. 이런 비논리와 억지 경강부에 이게 한결의 칼럼이에요. 경향 칼럼. 그 다음 봅시다. 도덕을 지키는 것이 정치의 핵심 의제지만 뭘 정치의 핵심 의제가 도덕을 지키는 거야. 자기 생각. 도덕을 포기한 것이 오늘날 정치의 핵심. 이렇게 도덕을 내세우는 것도 치고 이게 정의를 내세우는 거는 사실을 말하려고 하지 않고 이런 것들 치고 내가 도덕적인 것들 못 봤어요. 그 결과 시민들은 억울한 죽음들을 애도하고자 포스트잇을 붙이는 대신에 스프레이와 삼단봉을 구매하고 있다. 극히 스프레이와 삼단봉 구매하는 사람이 몇이나 돼? 그리고 포스트잇 이따위 거 붙이는 것이 무슨 도덕적이야? 무죄인처럼 살인 현장에 가가지고 다음 생에는 남자로 태어나요. 이따위 거 그게 도덕적이야? 사회적 애들을 통해 비극적 사건이 앞으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도덕적 기준을 재확인하는 대신 이제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누구도 믿을 수 없으므로 자력구제만이 유일한 방책. 야, 이런 과장과 뻥과 거짓이 어딨어? 자력구제만이 유일한 방책이 되었어? 자력구제는 옛날 무슨 재벌 그 아들놈이 재벌이 제 아들 얻어맞았다고 야구바타 가가지고 찾아가가지고 저 패고 돈 100만 원인가 놓고 간 그런 게 자력구제지. 야, 정말 너무 심하잖아요. 네. 그 다음 거 볼까요? 또 시정전이야. 집을 나온 노라는 어디로 갔을까? 또 노라. 인형의 집. 이 유럽 이 모양주의. 나는 섹스피어 얘기하더니. 이 모양주의 말입니다. 너무 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또 인형의 집, 희곡 인형의 집을
아예 이게 이종에 남편 최악이군. 가장 신성한 의무를 모른 척 하겠다는 거야. 신성한 의무는 이제 어머니로서 가정주부로서의 의무겠죠. 노라. 내가 가장 신성하게 지켜야 할 의무가 어떤 거죠? 꼭 말해야 알겠어? 남편과 아이들 아닌가? 나에겐 다른 의무가 있어요. 똑같이 신성한. 해놓고 150년 전 노라는 이렇게 말하고 인형의 집을 나왔다. 150년 전 노르웨이인지 놀웨이인지 거기에 있는 별로 질도 안 좋은 희곡이 지금 한국의 현실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완전히 서양 모양주의. 그 다음에 젊은이들이 성공의 가족의 배경과 재산이 절대적인 사유가 되어가고 있다. 34살이야 청년 가구주의 경우 상위 10% 군의 순자산이 하위 10%에 비해 약 350배나 많다. 원래 그래요. 이제 가족은 불평등을 만드는 주요 원인이자 가족 뒷배 없는 청년 세대의 절망과 분노의 바라지가 되고. 자, 우리가 이렇게 따지는 것을 여기 상위하고 하위, 진위 개수라고도 하고, 100분위 분배율, 이런 말을 쓰는데, 저기 근거 없어요, 이거. 350배. 근거를 내야 될 거 아니야, 차이가 나는 건 맞지. 그리고, 대관절, 이 가족의 체를 얘기하면서 갑자기 상위 10%, 하위 10% 얘기가 또 왜 나와? 그 다음 보세요. 그러나 확대된 가족의 경계는 궁극적으로 국가를 넘어선다.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가족의 경계는 국가를 넘어서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이게? 가족도 인터내셔널인가? 국가를 넘어서야 해? 그러다 보면 가족 확대와 가족 폐지가 만나게 되려. 무슨 말이야, 돼가지고 가족 확대와 가족 폐지가 만난다는 말이. 가족을 확대하든 폐지하든 경제, 껍질을 깨는 일은 늘 두렵고 어려우니. 껍질을 깨는 일은 늘 두렵고 뭘 우리가 가족을 폐지하고 가족을 확대해. 이게 무슨 껍질을 또 깨는 일하고 상관이 있어.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는 일이야, 이게? 이 뻔한 말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데미안. 그 인형이 이재명이처럼 거짓은 참을 이길 수가 없다. 이런 뻔한 말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만 정말 이미 국내 1인 가구 비율은 15.5%에서 33.4%로 늘었다. 가족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 현상은 고령화와 맞물려 가족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간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부유한 가족을 중심으로 설계된 돌봄 등 각종 사회 정책을 무력화시킬 것이다. 그 다음 보세요. 가족이 없으면 어쩌느냐. 걱정이 된다면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을 쳐다보시라. 이쯤에서 궁금해진다 놓고 정말 꼴값 떨고 있지. 집을 나온 노라는 어디로 갔을까? 여러분들 정말 웃음 나오지 않아요? 코미디 개그지. 150년 전 그 희곡에 있는 노라. 나는 이 한국의 지식인 연하는 것들이 저 인형의 집을 북구 사람들보다 더 잘 알아. 이 북구 사람들은 인형의 집 얘기도 안 해요. 한국 진보는 독일 사람들보다 마르크스를 더 존경해. 자, 여러분들, 이 여자들 집안일 하기 싫고, 밖에 떠돌아다니고 싶을 때 나는 인형이었네, 나는 인형이 뭘 요따위 소리하고. 이게 말입니다. 일제 때 그 일본 놈들이 아주 권장했던 1925년에 최초로 국내에서 상연된 연극이에요. 그래가지고 무슨 그 여자들 무슨 신여성이네 뭐네 해가지고 바람만 잔뜩 넣었던 조선 총독부가 의도적으로 권장했던 희곡이거든요. 자, 지금 여러분들 아까 나왔던 헬마 변호사예요. 그리고
이 변호사 헬마의 부인이자 세 자녀의 어머니가 노라야. 그런데 남편이 병 걸려가지고 죽게 돼. 그래,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요양을 가. 그러니까 병든 남편이 요양한 사이에 죽은 아버지 이름을 위서해가지고 고리대감 업자 구스타에게 돈을 빌려. 여기서 또 범죄 행위야. 이 정경심이 조국 거 아니야. 응? 그런데 이제 남편이 건강을 찾아가지고 재기에 성공해서 은행장에 취임해. 그런데 이 돈을 빌려준 그 고리대공업자 구스타가 마침 그 은행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어. 자, 그러니까 이제 헬마가 이 구스타를 해임하려고 하니까 마누라의 위서 대출을 폭로하겠다고 맞서. 그러니까 집에 들어온 남편이 아내에게 배신당했다고 화를 낼 법하지. 그러니까 이 노라가 하는 말이 나는 지금껏 인형이었네 하면서 집을 나간다는 얘기야. 이런 싸가지 없이 미친년이가 이게 저 노라거든. 근데 이런 여자가 멋진 줄 알고 이걸 또 집 나간 노라는 어디에 갔을까. 이런 것들은 이것도 안 읽어봤어. 그냥 노라 하면 북구의 여자, 멋진 여자야 그냥. 내 말이 여러분 틀립니까 이거? 너무 심하잖아. 자, 그 다음부터요. 경향. 세계 속의 한류와 삼류의 한국 정치. 얘는 또 누구야? 원광대 평화연구소. 평화연구소 교무래. 그래, 원광대 근무의 성이 원씨인가? 그건 잘 모르겠네. 이건 지난달 8월 18일 거야. 한국 정치의 후진성은 외세에 의한 분단, 자본주의의 책동, 이익을 앞세운 소인배들의 준동에 영향한다. 이것도 과도한 이 근거와 주장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잖아요. 이런 식으로 따지면 한국 정치의 후진성뿐만 아니라 모든 게 외세에 의한 분단, 자본주의의 책동이 또 무슨 말이야 이게? 자본주의가 뭐 이렇게 활동력이 따로 있어가지고 의도를 갖고 뭘 책동하는 거야? 뭐 자본주의에 뭐 폐해 이런 말을 해야지. 이익을 앞세운 소인배들의 준동에 영향한다. 무슨 말이야 이익을 앞세우는. 사업가들이 이익을 앞세워야지.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는 부끄러움도 없는 표현과 변절로 정의의 역사에 대한 반동을 보여주는. 무슨 말이야 이게 대관절. 그리고 보세요. 그 절정은 법가의 지배다. 이건 춘추전국이건 제자백가건 쥐도 모르는 놈이 무슨 원광대 평화연구소가 있어요. 법가는 얘는 무조건 나쁜 건 줄 알아. 힘없는 자에게 무용지물인 법은 권력의 욕망을 채우기에는 안성맞춤. 힘없는 자에게 법이 무용지물이야? 피고와 원고로 나누는 형법을 다루는 검사들의 위상은 패가 나뉜 백성들이 서로 삿대질을 할 때만 소개된다. 피고와 원고로 나누는 형법을 다루는 검사들의 위상이 패가 나뉜 백성들이 서로 삿대질 할 때만 소개돼? 무슨 말이야 이게 대관절. 법과의 정치가 통합이 아니라 분열을 먹이로 삼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이것들은 공부가 하나도 안 돼가지고 이 인류의 모든 역사는 유가를 표방하지만 인과 덕을 표방하지만 실제 정치에서는 법가의 정치, 법치의 정치를 구현할 때 그 공동체 사회가 번영했다는 것을 모르는 거야. 유가는 제시된 수준 이상 향이지고 현실 정치는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춘추 전국 제자 백가에서 송양지공인가 송양지석인가 아무것도 얘는 법가는 무식하니까 나쁜 거, 유가는 오케이, 원광대, 자, 여러분들 그 다음 봅시다. 정치도 한류의 주인공처럼
실력을 가지고. 한류가 좀 유명하니까 그냥 무조건 한류하면 속된 말로 빨아줘. 실드 쳐. 실력이 없으면 오용반 사이트. 이게 무슨 말이야, 제가절. 국내는 물론 세계를 한 집안 삼아 통합해낸 것이 진정한 실력이다. 어떻게 세계를 한 집안 삼아 통합을 해?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이거 미국도 못해, 바이든도. 국민은 대립과 갈등 그리고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누가 원해? 이거 하나만 한 말. 정치가들은 어떤 아수라의 환경에서도 모두를 끌어안는 군량이 있어야 한다. 정치가들도 어떻게 모두를 끌어안어? 해놓고 막 갑자기 번뇌는 보리 깨달음이다. 모두 한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뭘 한 마음? 한류로 세계인들이 한 가족이 되고 있대. 얘는 한류가 세계인이 한 가족이 되고 있는 줄 아는 모양이야. 그저 아는 게 보는 게 그냥 텔레비전, 이런 거니까 넷플릭스. 연애 프로만. 네. 정치가들 또한 한 마음으로 도의 정치를 펼치기를 바란다. 나 이런 무식한 새끼가 무슨 도의 정치. 나 정말 이게 지금 한겨레 거야, 경향 거야. 경향 아니면 한겨레겠죠. 야, 사랑입니다. 너무하지 않아요, 정말? 자, 그 다음 봅시다. 이번엔 또 한겨레 또. 또 신영. 왜 과로사한 대통령은 없을까? 벌써 제목부터가 이게. 자, 그런데 이쯤에서 궁금해진다. 왜 과로사한 대통령은 없을까? 이게 정말로 궁금해져? 이걸 쓴 놈이 이거 정말 궁금해하는 것 같아? 아주 이승만에서부터 박정희 이제 쭉 해가지고 퇴임 대통령의 사망 나이를 얘기했어. 얼마나 쓸거리가 없으면 원고양 채우려고 이런 거 다 인터넷에 찾아가지고 죽은 나이 다 썼어.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까지 살아있다. 이런 한 사람 빼고 재임 중 숨쉰 대통령은 없다. 노무현 빼고겠지? 아니 재임 중에 죽은 사람은 박정희. 박정희, 그렇죠. 네, 해놨어. 근데 보세요. 무슨 말 하려고 이런 말 하는지. 그 사람도 금요일 저녁 7시 38분 연회 자리에서 사망했으니. 이거 안가에서 박정희 얘기지. 법적 다툼은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뭘 연애 자리에서 사망을 했는데 거기에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어. 갑자기 또 근로기준법이나 근로기준법상 근무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말을 무슨 개소리야 정말. 박정희 대통령이 연회 자리에서 총 맞아서 죽었는데 그걸 근로기준법상 근무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에 이런 말을 왜 하는 거야? 산재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해놓고 적어도 과로사는 아니. 누가 박정희 대통령이 과로사 했대 이 미친. 정말. 해놓고 하지만 노동자는 다르다. 지난해 국회 자료에 따르면 2017년, 2021년 과로사한 노동자는 2,503명이다. 해마다 500명 안팎이 과로로 목숨을 잃는데 물론 이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제외된 1인 자영업자, 택배기사, 플랫폼 종사자를 뺀 최소 수치다 해가지고 자 무려 이제 5년 동안 노동자가 과로사했다는 건데 이 과로사라는 말이 좀 이렇게 모호하긴 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수치를 뭐와 비교하려고 했는가를 보세요. 그 다음 보세요. 이게 이게 단데? 야, 해놓고 나서 뭐와 비교하냐면 노동자는 이렇게 많이 죽는데 과로사한 대통령은 왜 하나도 없어 해가지고 그래서 왜 제목이 왜 과로사한 대통령은 없을까? 왜 과로사한 대통령은 없을까 해가지고 이게 지금 비교의 대상입니까? 다 합쳐봐야 10명 남짓한 대통령하고 수백만 노동자들의 그 과로사하고 이게 수평 비교가 되냐 그거야. 어떻게 이런 글을 쓰는 놈이 대학 교수야. 정말 욕 나오네 정말. 이번엔 또 한겨레. 이때가 이제 한겨레하고 한양대하고 같은 한자가 들어가는지 많이 칼럼니스트를 쓰고 있어. 또 명예교수는 지가 또 뭐야 사학과래. 한일 관계의 미래와 역사 성찰이 전제 조건이라고 했어요.
자, 일본인들은 우선 한국을 식민지로 지배하면서 한국인들을 일본인들과 문화적으로 동화시키고 일본 국민으로서 일본에 대한 충성심을 갖도록 만들고자 했다. 여기서 나온 것이 동화 정책이었다. 1910년대부터 학교에서는 일본어를 국어로, 일본 역사를 국사로 가르쳤다. 사실과 달라요. 연도에서 차이가 나고 30년대부터는 전국의 면 단위에까지 신사를 지어 신사참배를 강요했다. 또 애국일이라는 것을 만들어 일본에 대한 충성을 다짐한 행사를 했다. 나아가 일본식으로 성씨와 이름을 바꾸는 창씨개명까지 했다. 역사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거야. 내선일체라고 해서 일본이 조선인과 동아정책을 편 이유는 그때까지 한국인들을 군인으로 진발을 안 했었어, 조선인들을. 네. 근데 전쟁이 터졌잖아. 그러니까 군인이 많이 필요해. 군인이 많이 필요하려면 한데 군인으로 징발을 하려면 징집을 하려면 같은 일본으로 만들어야지 징집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본이 편 동아정책은 전시 동원 체제의 한 수단이었을 뿐이야. 1930년대. 좆도 모르는 새끼야. 탱자 일본만 나오면 하잖아. 그 다음에 봐. 나아가 일본식으로 성씨와 이름을 바꾸는 창씨 개명까지 한다. 이게 무식한 거야 지금. 창씨 개명은 역시 이것도 전시 동원 체제의 하위 개념이야. 네. 자, 그런데 이걸 민족 말살이라고도 하고 내선일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전시 동원 체제의 하위 개념인데 방금 얘기했듯이 전쟁 수행을 위해서 인적 자원이 필요했고 그러기 위해서 조선 청년을 징집하기로 한 거야. 그런데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창씨 개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창씨라는 것은 뭐야? 창씨. 씨를 새로 만드는 거 아니야? 한국은 씨가 아니고 성이야, 성. 응? 조선은 성, 일본은 씨야. 그리고 개명. 일본이 이 조선과 대만에 요구한 것은 창씨야. 개명은 요구하지 않았어. 자발적으로 한 사람도 있지. 박정희 같은 사람. 그러니까 이거 툭하면 창씨 개명이라고 그래. 이거 고쳐야 돼, 이거. 창씨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제도 조선인에게 창씨가 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성을 바꾸지 말고 네 성 그대로 두고 하나 더 만들어라. 이게 창씨야. 그래도 조선인은 자주성이 있어가지고 창씨에 대해서 반발하는 여론이 80%가 되니까 이거 안 하면 학교 입학 못 시키고 사업자 등록증 안 주니까 이럴 때는 해야 되는 거야. 창씨 여부는 이건 친일의 척도가 아니야. 이건 김대중도 했어. 하지 말라는 개명까지 했으면 이건 약간 친일일 수가 있지. 창씨 여부는 친일의 척도가 될 수 없습니다. 개명까지 했다 몰라도. 개명은 극소수만 했어. 자, 그러니까 개명하라고는 강요한 적도 없어. 그런데 자주성이 없는 대만은 한 70%가 그냥 신고기간에 다 자진신고 해버렸어요. 네. 자, 그 다음 봅시다. 같은 시기 영국, 프랑스, 미국, 네덜란드는 아시아의 식민지던 인도, 베트남, 필리핀 지배에서 그렇게까지 무리한 동아정책을 추진하지 않았다. 또 하면서 뭐가 나오냐. 마치 유럽 제국주의가 일본 제국주의보다 더 관대한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 자, 여러분들 하이티라는 나라 알죠? 중남미의 섬나라. 네. 쿠바 아래. 길쭉한 섬나라인데 반은 하이티고 반은 도미니카 공화국이야. 근데 구글 사진 찍으면 도미니카는 아주 수풀이 우거졌는데 하이티는 그냥 아주 새빨갛게 나와. 민둥산이 많아가지고. 응? 둘 다 잘 사는 나라는 아닌데 3배 차이나. GDP가. 그러니까 못 사는데 3배 차이 나면 하이티가 얼마나 못 사는 나라인지 알지. 지진도 일어나고 쿠데타도 많이 일어나잖아. 얘가 프랑스 식민지였어. 프랑스 식민지였던 나라
치고 잘 사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베트남이 그나마 이 유교적 저력으로 좀 요즘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까가 아니라, 사실, 제가 지난번에 그 방송에서 그 알제리, 식민지 알제리에서 핵실험을 감행했던 프랑스 얘기를 했죠. 네. 아이티한테 프랑스 놈들이 식민지배 끝나고 독립시켜줘 놓고 뭘 요구한지 아세요? 우리가 너희들에게 지어준 철도, 건물, 병원 돈으로 물어내가지고 1억 5천만 프랑을 뜯어간 놈들이에요, 프랑스가. 네. 그래도 이 식민지를 체험한 나라 중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는 한국하고 대만인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일본 식민지가 좋았다는 뜻은 아니에요. 한국, 대만, 베트남이 잘 사는 이유는 그 유학의 공동체 정신이나 그 근로 정신, 그러니까 싱가포르도 포함돼요. 그런 건데, 무슨 유럽하면, 유럽하면 무슨 일본보다 좋은 줄 알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 모양주의, 역사에 대한 무지. 야, 한국과 대만에서 허용된 것은 1930년대에 제한된 권리를 갖는 지방자치. 야, 이거 너무하잖아요, 정말. 자, 그 다음 봅시다. 서구열강은 아시아의 원거리 식민지에 본국 인력을 보내기 어려워. 당연히 어려우니까 활용했죠. 그러면서 한국과 대만은 아시아의 다른 식민지들에 비해 훨씬 열악한 조건에 있었어.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잖아요. 역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그냥 입만 뻥긋하면 역사. 문학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입만 뻥긋하면 문학. 백한절 2023년에 한국의 정치 현실 얘기하는데 거기에 인형의 집이 왜 나오고 단테의 신곡이 왜 나오고 셰익스피어가 왜 나오는 거야. 그게 문학적인 글이라면 몰라. 아는 체 하는 것들. 그것도 전부 아는 채도 다 유럽풍이야. 공부가 안 돼 있어서 그래, 얘들이. 다 옛날. 구한말, 개화파의 의식을 갖고 있는 거야, 지금도. 그것도 똑같아. 옛날에 김옥균이 개화파의 두목 김옥균이가 뭐라고 했어? 일본과 조선은 영국과 프랑스의 관계처럼 되어야 한다. 이런 말 했잖아. 그럴 때 그 개화파들이 김옥균 멋지다고. 지금도 그게 김옥균의 멋진 어록에 나와 있고 지금도 김옥균을 신봉하는 애들이 많어. 이 개화파를 신봉하는 모양주의는 진보건 보수건 다 있는데 특히 진보가 심해. 뭐 스웨덴 하면 천국, 프랑스 하면 문화와 예술의 나라. 거지 같은 새끼들. 자, 다음 봅시다. 넘어갑시다. 이건 이 정도로. 그 다음에 말입니다. 취약한 대통령의 위태로운 질주. 이것도 한 달 전쯤에 최혜정 논설위원이야. 자,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기존 발언과 모순된 행태를 보일 때 윤적윤이라는 지적이 분명하고 또 얘가 조국한테 해당되는 말을 윤석열 때 이렇게 이게 벌써부터 사실에 대한 왜곡이 엄청 심하잖아. 네. 윤적윤이라는 말 들어봤어? 아니요. 조국조는 들어봤지 우리가? 조적조. 조국조가 아니라 예. 벌써부터 이게 심각한 왜곡이 있잖아. 참 그다음 뭐세요? 이런 게 뭐 논설위원이라고.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을 겨냥해 국민을 어떻게 보호하느냐에 정부의 존재 이유가 있다라고 하더니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에서 국민들이 국가는 어디에 있었나를 되묻게 했다. 참모 뒤에 숨지 않고 정부의 잘못은 솔직히 고백하겠다. 언론의 자유를 훼손시키려고 하는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약속이 어떻게 변질됐는지 우리 모두 알고 있다. 너네 모두 알고 있지. 우리라고 하지 마라. 우리라고 하지 마. 그리고 지금 언론을 정상화시키고 있지. 언론의 자유를 훼손시켜? 너희들 언론의 자유를 너무 과도하게 누린다는 생각 안 하니? 대통령 부부를 향해서 표적지를 향해 가지고 저 화를 쏘고 대통령한테
대통령 부인한테 윤락녀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버젓이 다 보도되고, 이것들 너무 심하잖아, 내가. 그 다음부터요. 아까 경축사 얘기가 나왔어요. 이 경축사 얘기는 제가 이 경축사와 함께 아까 어느 분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정일성이라든지 네. 그 다음에 육사에 있었던 형상들을 독립기념관으로 옮기는 거,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걸 철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 문제를 같이 좀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신에게 동의하지 않는 이들을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주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했다. 자, 언제? 윤석열 대통령 자기에게 동의하지 않는 이들을 그렇게 해서 아니요. 이런 심한 왜곡, 이들이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해 허위선동과 야비하고 패류주의 공장을 일으켜. 이거 틀린 말이야, 이거? 공산 전체주의를 신봉하는 애들이 이 땅에 있어, 없어? 있잖아. 그리고 걔들이 나는 공산 전체주의 신봉한다고 말해? 작전상? 네.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해서 활동하고 있잖아. 그게 틀려? 이런 건 대통령으로 할 수 있는 말이야. 왜냐? 지들이 먼저 윤석열을 친일 매국노라고 불렀거든. 아니, 멀쩡한 대통령과 이 장차관들을 친일 매국노라고 부르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지 경고를 줄 수가 있겠어? 얘들한테 뭐 타협을 시도하고 대화를 통해서 얘들이 들을 애들이야? 이놈들은 죄가 많기 때문에 대화가 안 돼. 이재명 같은 애들은. 이거 빵에 보내는 수밖에 없어. 윤석열도 싸울 줄 아는 사람이야. 이런 말로 자기를 친일맹국, 세상에 일본과의 외교 현안을 나름대로 해결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친일맹국은 말이 안 되잖아. 자, 그 다음 봅시다. 윤 대통령은 자신에게 비판적인 이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언제 비판적인 이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매도했어? 공산 전체주의를 신봉하면서 인권운동가 이런 걸로 위장한 사람들을 얘기했지. 공산 전체주의라는 신조어를, 이게 뭐 신조어야? 합성어지. 국민은 대래 갑자기 또 잼버리가 나와. 대래 2020 스카우트 잼버리 국가정을 보며 국가주의의 태행적 찬성을. 야,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소 선정도 잘못했고 준비도 잘 안 돼가지고 게다가 폭염까지 찾아와가지고 비상사태가 생기니까 국가가 나서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국가가 주도가 돼야지 일사불란하게 해결이 될 거 아니야. 이걸 해결한 걸 보고 국가주의에 잔상을 묻겠어. 그리고 마지막 날 그 무슨 그 K-팝 공연한 것을 보고 섬뜩한 전체주의를 느꼈다. 아이고, 평양 아리랑 공연 안 봤냐 너희들? 하여튼 이것들이 주둥아리 달렸다고 그냥 생각나는 말은 다 주워 섬겨. 왜 그런 줄 알아? 지들 똘마니들 앞에서 놓고 하던 말들을 그냥 입버릇처럼 하는 거야, 얘들은. 이 이상의 말을 못해. 이걸 받아주는 언론사는. 이런 걸 칼럼이라고 칼럼을 맡기고, 이런 것들이 무슨 대기자 노릇하고 논설위원 노릇하는 이런 저질은 언론이 아니라 기레기지. 말하면 기레기도 아까워, 요새는. 자, 그 다음 봅시다. 이거 박노자란 놈, 정말 재수없는 게. 김건희 엑스에 처리된 캄보디아 아이. 이 제목만 놓으면 이 글이 뭔지 알겠지? 네. 이 새끼는 무슨 경희대학에 있다가 오슬로 대학에 갔잖아. 네, 우리나라에 없어. 지가 뭔데, 이 새끼가 자꾸 와가지고 한국 얘기하고, 나 이거 재수없는 놈이 말이야, 생긴 것도 꼭 저 힘을 해가지고 얼굴에 하얀 똥털 이렇게 달려가지고, 지가 이거 먹고 살라고, 돈에 환장. 박노자가 경희대 근무할 때 한국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있어. 오슬로로 떠난 지가 언제야? 나 이 새끼 내숭을 얼마나 떠는지, 그냥, 이런 놈들 칼럼을 왜 실어줘, 대관절? 외국 놈을. 이놈이 입만 뽀긋하면 한국 얘기야.
또 이름도 계속 박노자로 써. 나 참, 이건 패스하겠습니다. 사실 말입니다. 동아하면 윤석열 정부의 편을 많이 들고 있는 것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요즘에 동아가 변질이 됐거나 아니면 최소 두세 명의 칼럼니스트들은 이건 정체가 불명이야. 이건 근거도 없는 양비론을 펴는데 물론 얘들이 이재명의 민주당을 비판할 때는 또 확실한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기계적인 양비론. 얘들은 유승민, 이준석, 김종인 이런 류의 정치관을 갖고 있는 남자 칼럼니스트 송평인이가 있어. 여자 대기자 김순덕이가 있는데 이 송평인이가 문화부 출신이야. 김순덕은 이화여자대학교라는 학교를 다녔어. 난 여자들만 모여서 공부하는 대학을 별로 이렇게 신통하게 보지를 않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한두 달 전에 글을 갖고 얘기하는 것은 지나놓고만 생각해봐. 이 글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자, 보세요. 세상에 대통령한테 요구할 걸 해야지. 대통령이 개영식에 갔으면 보이스카우트 복장 입고 사진만 찍고 올 게 아니라 윤 대통령 그 현장에 갈 때 이렇게 잼머리 그 보이스카우트 복장 하고 갔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옷 입고 사진만 찍고 왔어? 제대로 야영장을 둘러봤어야 했다. 그래도 왕년에 보이스카우트인데 늪지 같은 야영장을 봤다면 느껴지는 게 있지 않았을까. 일선에게만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 현장까지 가서 아무 눈치도 채지 못한 자신부터 자책해야 한다. 너무 심하지 않아? 대통령 거기 축하해주러 갔다가 그것도 휴가 기간인가? 이걸 무슨 야영장을 봤으면 뭘 좀 알고 눈치를 챘어야 된다. 이 별걸 가지고 다 대통령을 붙잡고 있잖아. 해놓고 전북도는 수사까지 해야겠지만 이걸로 넘어가. 전북도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해. 그 전에 감독을 제대로 못한 장관들도 장관들에게 책임을 물으라는 것은 이건 인사조치를 하라는 얘기예요. 송표균이 정신 나간 놈이야 이놈도. 동아일보에 있으면서. 자, 그 다음 보세요. 7월 26일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손바닥에 왕자를 새기고 토론회에 나왔을 때만 해도 예상치 못한 일저정한테 깨름칙한 느낌이 너나 그랬어. 너나 동네 할머니들이 써줘서 하고 나왔다 해놓고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지나. 이건 거짓말이야. 깨름칙한 느낌이 있었다며. 근데 뭘 그럴 수도 있어. 그리고 네가 안 지나가고 지나가고가 뭔 상관이 있어. 자, 그런데 완전히 지금 사실과 다른. 그러나 청와대 이전에 이어 대통령 관저 선택에까지 주술이 개입한 증거가 나왔다. 뭐 증거? 야, 그 다음에 지가 또 하여튼 우리나라 이 공부가 안 되니 진보를 표방하거나 또 이렇게 지식인 표방하는 애들이 제일 잘 아는 체 하는 게 유럽과 조선시대야. 근데 유럽은 실제보다 한 10배는 더 좋게 보고 있고 조선시대는 실제보다 한 30배는 나쁘게 잘못 알고 있어. 조선왕조에서도 보기 힘들었던 이렇게 조선왕조에 대한 평소 이 멸시의식이 있지 않으면 조선왕조가 나올 수가 없지. 주술에 사로잡힌 국가 지도자를 근대 공화국에서 보고 있다. 이야, 집무실과 관절로 옮기는 것은 왕이라도 함부로 할 수가 없었다. 청와대 옮긴 것을 지금 반대하고 있잖아. 송평이. 이게 동아일보가 직장이에요. 논설 고문인가 그럴 거야. 주술에 집착해 공을 이곳저곳으로 옮기다 쫓겨나는 왕이 강해군. 이것도 역사도 모르잖아. 뭘 강해군 이랬다가 쫓겨났어. 정말. 부을 너무 많이 만들었지.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는 뜬구름 잡는 소리 나면서 청와대 터는 왜 흉하고 용사는 왜 길한지 설득력 있는 설명은 없다. 이놈 명백하게 지금 청와대 이전한 것을 이런 놈은 또 청와대에 있으면 공약 안 지킨다고 또 트집 잡을 놈들이야. 여러분 동아의 이 저질 칼럼니스트들이 요즘 가끔 많이 보여요. 자, 그 다음 봅시다. 꼭 이런 놈들이 이제 유럽 사람들 하나씩 얘기하잖아. 그치?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근대를 주술로부터의 해방이라고 정의했다. 막스 베버가 이렇게 한 거하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등장한 이름만 천공, 건진, 무정에 이어 백제관. 언론이 아니라 찌라시들이 이게. 그리고 이런 사람 등장하면 어때? 이게 등장한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 처음에는 김 여사만 주술의 진심이고 윤 대통령은 마지못해 끌려다닌 줄 알았으나 그게 아니었다. 처음부터 네가 잘못 알았어. 그가 주술로부터 얻는 심리적 안정은 공사의 구분을 뛰어넘게 만드는 정도인 완전히 추정, 추측, 지멋대로 이런 걸 요즘 뭐 내피셜이라고 하나? 누구나 주술에 빠지면 공사의 구분을 반드시 뛰어넘게 돼. 완전히 지가 전제해놓고 지멋대로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봅시다. 자, 이런 놈들이 꼭 이런 말을 해. 지리산 둘레길을 돌다 산속 무속기도 앞을 지나는데 건물이 현대식으로 말끔히 지어졌음에도 기분이 으스스해져. 자, 우리의 그 전통적인 무속에 대해서 얼마나 편견을 갖고 있고 무식한 놈인지를 지가 기분이 으스스해진데 으스스해질 필요가 뭐가 있어 내가 줄. 산속이니까 산속 기도원이 있는 거지. 꼭 이런 놈들 또 유럽 등장시켜. 전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는 그런 느낌을 언캐니 하고 독일어로는 뭐라고 불러. 이게 지금 무슨 상관이야 대간절. 난 이 근대상에서 이질적인 것을 접했을 때 그것이 호기심을 갖게 만드는 이질감이 아니라 기분이 으스스해져서 피하고 싶은 이질감일 때의 느낌이다. 우리 대부분은 어쩔 수 없는 근대인이라 점집와 불진할 때 그런 느낌을 너나 가져라. 나는 점집과 불진할 때 이 점집 요즘 영업이 좀 잘 되나? 네. 이렇게 무속과 전통과 사회의 그 특수한 이러한 그 현실에 대해서 내가 보기에 이놈도 진짜 꼴통이야, 송평이. 대통령이 그런 느낌을 주고 완전히 이건 비난을 위한 비난 아니에요? 너무 심하지 않아요, 이게? 자, 그 다음. 또 김순덕 이 여자 살만 뒤룩뒤룩 쪄가지고 무슨 대기자래 또. 뭐 이 여자도 그 민주당을 비판할 때는 혹독하게 하는데 근거가 있어. 근데 윤 대통령 비판할 때는 대단히 근거가 없어. 봐. 제목부터가 대통령부터 달라지겠다. 한마디가 그리워. 이게 무슨 말이야 대관절. 지금 대통령부터 달라지겠다 라는 말을 하라고 전 국민적 요구가 분출한 시위가 있어. 뭐가 있어. 지멋대로. 지멋대로 한마디가 그리 어려운가? 해놓고 거대 야당이 정부 여당의 발목을 잡는 건 사실이지만 정부도 국민 신뢰를 많이 잃었다.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이어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얘들은 말이야 잼버리 조금 이렇게 준비 잘못되고 폭염으로 그렇게 된 것이 엄청나게 이게 무슨 국제 망신인 줄 알아. 그래서 내가 한 달 전 걸 하는 거야. 지금 잼버리 다 어디 갔어? 외국에서 잼버리 가지고 한국 흉보는 나라 있어? 그 촌것들 말이야 데려다가 날씨 탓해가지고 전국 구경시키니까 좋아가지고 4만 명 중에서 3만 명이 남았잖아. 더 있다 가겠다고. 그리고 법주사 가가지고 나도 죽되겠다고 머리 깎고 막 하는 애들이 또 십수명 나왔잖아. 뭐가 그렇게. 그리고 저런 말입니다. 무슨 잼버리인지 무슨 보이스카우트인지 4, 5만 명씩이나 떼셔서 모여가지고 캠핑할 필요가 뭐가 있어 대간절. 그게 캠핑이야 그게? 그런 문제를 얘기하진 않고 뭘 국제망신이야 국제망신은. 그러면 대형사고가 벌써 3번째래. 이거 김순덕이 이것도 참 이래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이거 벌써 말하는 게 윤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서 정부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무너진 자유시장 경제를 바로 세우기에 숨가쁘게 달려왔다고 했다. 해놓고 대통령은 혼자 숨가쁠지 몰라도. 이게 글이야 이게? 지 남편하고 싸울 때 하는 어조 아니야 이런 게? 이게 무슨 말이야 대간절? 그 다음에 그 다음 보세요.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모든 부처가 안전주무부처라는 각별한 각오로 안전의 근본적 대책을 세워달라고 하나마나한 주문을 날려? 대통령이 이런 말 하는 건 이게 하나마나한 주문이야? 이게 또 날리는 거야? 이야, 정말. 정말 이게 참 너무 저질 칼럼 아닙니까? 그 다음 봅시다. 자,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상상하고 싶지 않으면 상상하지 말어. 이런 말하는 애들. 이런 정부 아래 한미일 삼국이 암만 철동 같은 맹약을 맺은들 한반도 유사시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불안하지. 아니 더 이상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모여가지고 협의할 걸 하고 합의할 걸 합의하고 성명 발표할 걸 하고 왔는데 네가 불안한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 맹약 맺지마. 그러고 가서 이런 애들 꼭 이 한국 진보들은 꼭 유럽 인용하잖아요. 한국 보수들은 미국 인용해. 마이클 마자르는 미국 사람. 국가를 강하고 위대하게 만드는 힘은 경제적 생산성, 기술적 혁신, 사회적 통합, 그리고 국가적 의지에서 나온다. 이런 말을 여기서 왜 하는 거야, 내가 이런 거, 꼭 이런 사람, 외국 사람 이름 대가지고 하나만 하는 말들. 그리고 엘리트 계층의 공적 마인드가 중요한데 세금으로 꿀이나 빠는 부패하고 나태한 꼴이 대중 앞에 노출되면 그 사회는 무너진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바로 이 짝이래. 무슨 근거를 가지고 한국의 엘리트들이 세금으로 꿀이나 빠는 부패하고 나태한 사람이라고 뭐 근거를 대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너무 심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너무하지 않아요? 내가 그랬잖아요. 민주당 비판할 땐 근거가 있어. 이게 무슨 비난을 위한 비난도 아니고, 이 동아일보 정신 차려야지, 이것들. 언제 동아일보가 조선한테 밀렸지. 요즘 중앙이 또 좋은 기사들을 많이 내요. 그러니까 동아가 더 밀려버렸어. 더 밀려버리니까 이것들, 괜찮은 사람들은 나오고 저질들 남아가지고 요따위 그냥 계속 쏟아내고 있는 거야. 이게 대기자네, 대관절. 뭔 대기자야. 대기하고 싶은 사람. 내가 보기에는 체중으로 볼 때 대기자라고 하면 맞겠다. 다 끝났습니까? 자, 이렇게 내년 총선까지 지지부진 갈 수는 없다. 무슨 말이야 이게? 이미 차관개각으로 대통령 직할 지지를 구축해 내지는 결과는 힘 빠진 장관, 해이한 공직사에 떠나는. 자, 여러분들. 문재인 정권 때 우리가 장관 이름 하나하나 제대로 기억하고 있어? 맨날 청와대 저 수석들 밑에서 부하 노릇 했잖아. 전혀 장관의 활약상이 안 보였잖아. 추미애. 추미애. 그렇게, 그렇게 이제 악질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빼고는,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는 우리가 청와대 수석들 이름은 거의 모르잖아요. 우리 장관들이 직접 나와서 하고 있잖아. 뭘 힘 빠진 장관이야? 여러분들, 장관이 지금까지 대선 주자로 그렇게 부각된 적이 있어? 스타 장관. 장관이? 한동훈, 원희룡 다 대선 주자로 부각되고 있잖아. 뭘 힘 빠진 장관이야? 또 대통령 직할공천으로 국민의힘이 설령 대승을 거둔다 한들 가장 중요한 법사위는 야다 보니. 무슨 말이야, 대관절 이게. 괜히 국민의힘이 대승을 거두기를 원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잖아. 근데 실제로는 안 그러거든. 요게 유승민, 이준석 심보거든. 대통령 뜻대로 의회를 움직여 법을 뚝딱 통과시킬 순 없다. 누가 그랬어, 대관절? 누가 그렇게 한대? 하나만. 야, 이게 김순덕 참 정신 차려라 좀. 너무 심하지 않니, 너희들? 이게 맞아. 국면 전환용 개각은 없다가 자랑이 될 수는 없다. 누가 이걸 자랑이래?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개각을 하지 않겠다. 이건 인사에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정치를 할 때 인사가 크게 부각되는 정권은 바람직한 정권이 아니라는 말이 있어요. 왜? 정권이 제대로 안 들어가니까 새 사람 써가지고 그걸로
이 새롭게 환기를 시키려고 하는 거거든. 그건 안 좋다는 거야. 인사로 국면 전환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건 이 바람직한 그 인사의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대통령 부친도 국민만 바라보라고 하지 않았던가. 이게 또 대통령 부친. 나 정말. 자, 그 다음 보세요. 총선 승리보다 국민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은 귀국 후 대통령이 저부터 달라지겠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여러분, 이 글의 제목이 뭐였어요? 저부터 달라지겠습니다 말하기가 그렇게 힘든가 해놨어. 대통령부터 달라지겠다 한마디로. 이게 대통령이 저부터 달라지겠다 하고 말하면 이게 되는 거야, 이게? 뭘 달라져? 이게 완전히 지혜 새끼들. 어머니, 엄마, 저부터 좀 달라질게요. 말 좀 해봐! 하고, 윽박 지를 때 하는 말들 아니에요. 정말, 이거, 동화도 정신 차려야지. 그 다음에도 또 김순덕인데. 김순덕 또 있어요. 자, 보세요. 두 개나 더 있어. 눈 떠보니 후진국. 또 잼버리야. 언제 눈 떠보니 우리가 후진국이야. 그러면서 또 BTS 빨아주면서 정치는 아니다. 해놓고 그 한류 동원한 걸 가지고 모란봉 악단처럼 동원하려고 들었대. 자, 그 다음 봅시다. 그러고 가서 왜 눈 떠보니 후진국이 된 것일까? 네가 눈 떠보니까 너희 집안이 후진 가정이 된 모양이다. 도대체 말이 돼야지.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불안한. 얘는 좀 약간 불안증이 있나 봐. 그래가지고 아까부터 불안. 지가 불안한 모양이야. 자, 그 다음 봅시다. 우리나라를 집단주의나 행복도 불안 정도가 러시아나 가나 수준이래. 이게 뭘 근거로 나오는 거야, 내가 이제. 자, 보세요, 이런 거. 정권만 바뀌면 적폐청산이다. 부역자 색출이다 해가며 지금까지 배웠던 역사와 가치관이 뒤바뀐 판이니 어떻게 불안하지 않을 수 있나. 지금의 이 적폐청산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야, 지금. 그렇잖아요. 얘가 문재인 정권 때 그 적폐청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했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니 타인을, 정부를, 미래를 못 믿는다는 얘기다. 그래서 아기도 안 낳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서럽고 불쌍하다. 가져, 이게 무슨 말이야, 대관절. 정말. 동아일보는 이런 애들 안 자르고 뭐 하고 있는 거냐, 대관절. 마지막입니까? 자, 보세요, 또. 나쁜 놈은 그냥 잡는 거야, 이러고. 윤 대통령한테 마동석이 보이네. 맨날 책을 안 보고 보는 게 그 영화, 이런 거만 보니까 마동석이 나는 얘 글 보고 마동석이 누군가 하고 찾아봤어요. 나는. 그래서 마동석 얘기. 그래, 나 마동석이 누군가 하고. 이거 보세요. 대선 후보 시절 어퍼컷 세리머니를 할 때 알아봤어요. 벌써 말이. 이거 완전 이거 동네에서 그 아줌마들끼리 그 싸울 때 하는 말 아니야. 그 아줌마가 지난번에 뭐 스케치까지 올 때 내가 알아봤어야 돼. 뭐 해놓고. 시즌 때도 그랬나? 영화 범죄도시 3에서 복싱을 가미한 맨주먹으로 1000만 관객을 사로잡은 마동, 너나 사로잡힌 모양이다. 공통점이, 저는 마동석 오늘 처음 알았어요. 이 글 때문에. 대한민국 경찰 마석도. 역의 마동석은 첫째. 무슨 말이야? 불타는 정의감과 막강 파워를 온몸으로 내뿜는 한 점에서 윤 대통령을 연상시킨다. 마동석이 나쁜 놈은 그냥 잡는 거야 하면 끝까지 맨손으로 빌런을 때려잡듯 잘도 유심히도 봤다. 마동석. 하기야 너 생긴 거 보니까 마동석 스타일이더라 보니까. 검찰 시절 윤 대통령은 정권과 상관없이 법과 원칙에 따른 국정농단 수사로 국민 지지를 한몸에 받았다. 자, 지금 이제 그 대통령이 그 말하자면 마동석처럼 자, 이 과도한 남성상도 윤 대통령을 연상케 한대. 남성상. 응? 자,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손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정기관들은 핵주먹을 능가하는 괴력을 발휘해. 이게 무슨 말이야, 대가지고. 핵주먹을 능가하는 괴력을 발휘하고 도대체
비판할 게 없어. 쓰지를 말어. 내가 이제 딴 얘기를 해. 딴 얘기를. 말이 돼야 될 거 아니냐. 아, 정말.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이런 걸 보세요. 이런 건 시간이나 놓고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이 엉터리 칼럼인지. 윤 대통령이 대학 수학능력시험 킬러 문항을 지적한 지 하루 만에 교육부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감사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이 수사에 나선 건 무시무시하다. 이게 뭐가 무시무시해? 또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다고 또 한 애들 아니야? 국세청이 즉각 유명 입시학원의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도 모자라 애들만 불쌍하지 한마디를 한 일타 강사까지 세무조사를 때리는 건 공포영화를 보는 느낌이다. 얘는 지금 애들만 불쌍하지 하고 내숭 떨었다가 찬바람 맞은 그 일타 강사를 편들고 있잖아. 보통 교사 5억 받았다는데. 편들고 있잖아. 이게 조금 지내놓고 보니까 이게 얼마나 엉터리 글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부터요. 그래도 마동석은 엉뚱한 악한을 때려잡진 않았다. 윤 대통령이 잡아야 할 상대는 보세요. 학원에서 다 배웠지 하고 넘어가는 아니라고 무능한 학교 교사. 내가 이제 킬러 문항, 어려운 문항을 출제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실력 없고 무능한 학교 교사들을 때려잡아야 돼? 윤 대통령이. 그런 공교육을 감독하지 못한 교육부보다 벤처마인드로 인강 등 학생 수요에 부용한 사교육이 더 큰 죄를 지었다고 할 수 없다. 이거 사교육 이걸 더 공교육보다 또 두둔하고 있잖아요. 얘 정신머리. 아마 얘 무슨 조카나 또는 지가 알고 있는 무슨 친한 사람 중에 이 학원업자가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않고서 이런 말이야. 이게 여러분 지나놓고 보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 진단된 글인지 알겠죠? 근데 이 사람이 앞에서 우리가 칼럼 봤을 때는 힘 빠진 장관, 네. 그 다음에는 핵주먹을 능가하는 괴력을 발휘하는 사정기관, 자기가 쓴 말도 앞뒤가 안 맞잖아요. 다 안 맞잖아요, 내가 이거 끝입니까? 네. 예, 제가 하나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최근에 또 어떤 진보를 자처하는 무슨 뭐 사회 디자인 연구소에 뭐란 사람이 그 글이 좋다고 또 공유한 걸 봤는데 내가 한심해가지고, 어떤 글이냐면, 김명수 법원을 탄생시킨 건 윤 대통령이 8알이다. 해놨어. 뭐? 왜 그러냐? 윤 대통령이 한동훈이랑 양승태 법원을 수사해가지고 걔들을 무력화시키니까, 응? 그 반발로 나타난 게 김명수 대법원이라는 거야. 이런 건 우리가 의도 확대의 오류고 단순한 선후관계를 인과관계로 오판하는 오류야. 타저 논리의 기본도 안 배웠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윤석열 한동훈은 구적패, 보수 수구적패도 해소했지만 신적패, 가짜 진보, 사이비 진보의 적폐도 해소하는 새로운 법가의 세력이고 이걸 좀 잘할 수 있으면 한국 사회가 달라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했잖아요. 세상에. 그러면 윤석열이 박근혜 정부 수사했잖아요. 결과 탄핵돼가지고 문재인이 당선했어. 그럼 문재인 당선에 8알은 윤석열이야? 도대체 말이 돼야지. 말이. 정말 이 한국에 이 기획위축에도 못 드는 거 말하고 싶지도 않고 한국에서 언론을 자처하는 뉴스 회사들이 한겨레, 경향, 동아의 이 칼럼니스트의 칼럼을 여러분들 직접 봤죠. 이런 거 읽고 여러분들 읽을 시간도 없겠지만 이 수준으로 이렇게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특집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